체험장도 식당으로 변했고 커피숍으로 캠핑으로 일반적인 상업이지 6차 산업에 부합되는 제조, 가공, 체험 학습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허가를 맡은 상태에서 했는 거지 저희들이 뭐 불법을 자행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는 관광농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허가 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좀 고려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평가와 허가와 승인은 각자의 다 따로따로 네, 맞습니다. 돌아가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부동산에서 흔히 뭐 얘기하면 뭐 땅이 뭐 1종 주거냐, 2종 주거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배우님. 예, 이 관광농원이 음식물 판매를 하려면 2종 근린 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해당 관광농원은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는 1종 근린 생활 시설로 이 소매점으로만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관광농원 사업을 승인을 받고 나서는 일반 음식점 또 휴게 음식점 등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니 2종 근린 생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이 용도를 바꾸는 거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농지 전용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식물 판매를 하려면 위생부서에 또 이 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구미시 위생과는 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음식물 제공 시설의 이 영업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건부로 이 관광농원에 동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적법하게 네, 뭐 지나간 절차다라는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제보자의 주장은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이 농업보호구역인 구역이다. 농림지역이라서 변경 자체가 안 된다. 네. 그 변경해줬으니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예, 지금 제보자는. 제보자 입장은. 네. 근데 구미시에서는 관광농원의 경우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또 2종 근생으로 또 됐으니까 음식물 제공이 가능하다. 뭐 그 근거로 이제 그 변경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구미시로서는 뭐 건물 용도 변경 승인을 해준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변호사님. 예,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행정법이 예, 되게 복잡하네요. 이렇게 물려서 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우리가 약칭해서 부릅니다. 네. 76조 1항에는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과 시설물의 용도 등의 제한을 대통령 명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조 3항에서 농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30조를 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어촌 정비법이 정한 관광농원사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죠. 열어주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정비법으로 다시 가보면 관광농원 사업에서 음식점 시설이 포함된다는 거는 좀 전에 보셨죠, 그죠? 네네. 네. 결국 위 용도 변경은 이 관련 법령을 따져보면 이제 용도 제한에 적합한 요건 안에서 지금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 예. 어쨌거나 6차 산업 보조금 사업, 즉 6차 산업 수익 모델 시범 사업이라는 게 국비 지원 사업이고 토지 형질 변경이나 농지 전용 용도 변경 이런 문제와도 얽혀 있는 데다가 또 해당 관청의 부서 득득 다 뭐 제각각이고 하다 보니까 참 애매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이 다툼도 그래서 온 것 같은데. 사실 이제 6차 산업이 우리가 이제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이 건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인데 이런 또 여러 가지 승인이나 허가는 이 또 구미시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허가내주는 기관 따로 있고 사업을 또 주관하는 기관은 따로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어차피 이 추진하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 뭐 여기 가야 될지 저기 가야 될지 사실 아주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을 하는 주체, 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을 공급하는
공무원 위주로 이런 모든 게 지금 절차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했다가는 오히려 이런 행정상의 실수라든지 이런 고소 고발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휘말릴 수 있는 또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과 법 사이에서 지금 막 충돌하면서 시시비비가 끓고 있고 또한 또 행정부서가 지금 위생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토지과 구민시에서도 한 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과들이 관여가 되면서 이 해당 사업 수혜자나 관계자들은 혼선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네. 시시비비가 붙은 네. 거죠. 그렇죠. 지금. 들여다 보면은 전부 적법하게 지나갔을지라도 그 안에서 부딪힘이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의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즉 관광농원 승인과 토지 형질 변경 및 용도 전용에 관련된 그 변경은 가능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사실한 확인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다 해보고 따져 보면은 제보자가 문제시 삼았던 그 부분은 소명이 된 거 아닌가요? 얘기 여기서 끝나는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제보자의 주장이 네네. 틀리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제보자의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 절차상. 우리가 이걸 보는 거는 정말 6차 산업의 그 사업 수행자인 농민들, 그다음에 귀농 귀촌을 해서 어떤 농촌 활성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사업 취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보 뭐 내용이 맞다 그러다 막 이런 부분이 정확한 아니라. 질문, 네네. 예, 맥을 짚어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변경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이 현재 그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빅벙커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죠. 농장은 규정상 이제 600평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1차 생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네. 먹거리들 네. 또는 체험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생산물들 네. 뭐 고구마, 땅콩, 뭐 가지, 고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곡류하고 채소류를 주로 이제 재배하고 있어요. 그 체험 대상은 그 시기쯤에는 이제 여기 캠핑객들이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또 활용을 하고 고구마 캐기나 땅콩 이런 것들은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이제 계절별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의 그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체험 농장으로만 갖고는 수익 발생도 저조하고 운영에 참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한 끝에 관광농원으로 또 2차 사업에 관광농원으로 이제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또 간에다가 이제 행정에다가 협조를 좀 구했는데 뭐 행정도 그렇습니다. 뭐 그 불법으로 했는 건 아니고 적정한 그런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료나 부지나 모든 것들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관광농원 이제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광농원을 하면서 뭐 음식점이라든지 또 어떤 캠핑객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산업에 좀 어떤 수익 측면에서 보탬이 안 되겠나. 화면으로 해당 관광농원이 현재 운영되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고 와서 만나봤는데요. 뭐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모든 걸 판단하기엔 당연히 뭐 무리가 따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록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박사님?
화면을 통해 짧게 보는 거라서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화면에서 본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자면 네. 일단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생산부터 체험까지 시설을 갖추고 있고 휴양 시설도 있다. 그래서 시설이나 규모 등에서는 형태상으로는 전혀 문제될 거 없는 일반적인 관광 농원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 VCR에서는 자세하게 넣어지는 않는 부분들이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그 영농조합 외에도 다른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농업인들과 농부들과 함께 협업화를 통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애초에 취지대로 같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운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네, 형태적인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골 마을에 있으니까 좀 관광 농원이지만 좀 조용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까 또 화면에 보이신 분께서 이제 주민이면서 여기 이제 관계자인데 네. 농민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한창 수확철이니까 그 또 본업인 농업에 또 일손도 바쁘시고 할 것 같으니까 화면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여기 좀 상주를 하고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좀 손님들 많이 있을 때 이제 좀 그 상주하시고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 농원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부근에 낚시하는 데도 있고 네. 또 뭐 자연 경관이 이렇게 좋아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지금 올라 있고 하는데 이용하신 분들이 이제 후기를 남겨두셨는데 후기에 보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서 만약에 캠핑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좀 다 준비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또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농원의 요건은 분명히 갖췄으나 운영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뭔가 조금 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 정도 지적이신 걸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보자가 언급하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사업계획 변경 부분인데요. 원래 공모를 할 때 계획은 관광농원을 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공모 들어갈 당시와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의 얘기를 좀 마저 들어보시죠. 체험장하고 2000년도에는 떡가공 사업장을 해서 그 지역에 나는 이제 사업 그 전에 2014년도 13년도에 그 오색살 덕촌 마을에서는 오색살 재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 염두에 두고 덕촌리에 떡가공 사업장을 2000년도에 신축을 하려고 영농법인에서도 알고 있었고 그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관광농원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상당히 이제 최초에 그 이제 공모 당시의 사업 계획서는 그게 없었다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17년도, 18년도 가면서 관광농원으로 변경이 되고 또 사업 계획 자체가 또 바뀌면서 이종으로 허가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네네네. 라고 하시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후임 담당자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업이 합당하게 됐다면 지속적인 거짓말을 해오면서 이거를 무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표 자료입니다. 네. 6차 산업화 기반 현황에 네. 이제 발표할 때 보고 있는 게죠. 네. 이런 구미시 전체 현황이고 1차 산업은 요런 거다. 2차 산업은 요런 거다. 3차 산업은 요런 거다. 관광, 체험, 유통. 그렇죠? 이런 걸 3차 산업이라고 하고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관광, 체험, 민박도 가능하고 민박도 3차 산업 관광, 체험에 들어가 있고 한번 보세요. 성마장, 하이시험장 여기 관광농원도 돼 있어요. 이분이 본인이 한 거예요. 체험농장, 농가민박 이런 거 전부 다가 3차 산업에 관계된다. 6차 산업화 기반 현황으로 우리 시에 이렇게 돼 있다고 박영규 씨가 보고한 거예요.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모할 때 그다음에 컨셉을 기본 잡을 때도 관광 체험 이렇게 쭉 잡고는 있었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관광농원의 형태가 6차 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기술센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6차 산업의 모델로서 포함될 수 있다. 그거는 네. 그 사람들이 6차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 체험하고 관광 농원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관광 농원은 농업이라는 부분을 벗어난 상업행위,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관광 체험은 그야말로 체험 학습을 통한 서비스업이고, 이게 보조금의 용도라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보조금은 관광 체험을 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관광농원에서 실제로 뭐 농산물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 뭐 과수를 딴다던가, 뭐 뭔가를 캔다던가, 그다음에 그런 행위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재배한 어떤 뭐 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캠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그게 1차, 2차, 3차가 다 융합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렇게 안 보느냐 하면은 이게 형질 자체가 벌써 관광농원의 형질로 해갖고 체험장도 식당으로 변했고 커피숍으로 캠핑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순 일반적인 상업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6차 산업에 부합되는 제조, 가공, 체험학습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예,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제보자의 주장과 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을 저희가 다 들어봤는데요. 제보자 입장은 이제 꾸준히 사업계획이 공모 당시와 달라졌다는 거고, 이제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구미시 농업기술센터는 아니다. 최초 공모에도 관광이나 체험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박사님?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초에 제보자가 그 사업 계획서를 직접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제작진이 이제 저에게 보여줬던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도 관광농원의 형태나 이런 내용이 대놓고 관광농원으로 가겠다는 말은 없지만 3차 산업에 뭐 할래라고 했을 때 관광농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지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6차 산업 공모를 통해 이제 보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체가 되는 운영자들이 전국에 보면 일반적으로 농부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따로 도는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을 중장기 계획을 잡고 제대로 써야 되는데 또 혹여 이 방송을 통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럴듯하게 이제 써서 받아놓고 또 다음에 바꾸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지금 말씀은 사업계획 작성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됐었다 그렇죠. 정도의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관광농원으로 변경 뒤에 세운 또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뭡니까? 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사업을 변경한 게 맞냐 안 맞냐 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 변경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변경 절차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문제거든요.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면 1차 사업 계획과 2차 사업 계획, 2차 사업 계획에는 이제 관광농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 부분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센터가 농진청의 6차 이제 산업 수익 모델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외식 체험장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처음에 영농 대표가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 체험장을 세운 땅이 농업 보호구역이었고. 그래서 일종 근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설명한 것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매점 용도로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매점 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1차 년도에 소매점으로 농촌 체험장으로 운영을 했고 2차 년도에는 떡가공 그 사업장을 하겠다고 그 사업 계획서를 변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광 농원이 들어간 셈인 거죠. 그 내용이 저희가 뭐 들고는 있는데요. 그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변경을 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게 되면은 관광 체험이라는 게 공모 당시 사업 계획서에 적혀 있고 그에 따라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결산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를 토대로 보면 사업 계획 변경 이게 크게 변경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제가 보기에는 원래 당초 사업에서 관광농원 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했던 포괄적인 각각 나눠졌던 걸 포괄적으로 묶었다는 의미에서 이게 실질적 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네. 판단됩니다. 근데 관광농원에서 이제 음식점을 추가하는 부분, 그 요 사이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또 때로는 승인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게 사후 감독으로 통해서 승인을 취소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음식점 추가해서 뭐 여건 때문에 음식점 중에서 다른 뭐 체험시설 사업이라든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음식점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을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예, 법을 일탈하는 면모가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제작진의 취재 사항을 들어보니까 이 관광동으로 변경한 부분들도 음식업을 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화면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 이제 농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점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갔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이제 농부들이 주체가 되어서 저처럼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수익 모델을 잡는다는 게 실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좀 하다가 사람 많으면 그만둬야 되고요. 음식점 팔다가 잘 안 되면 그만둬야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구의 편도 뭐 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봤었을 때는 법리적 해석이나 행정적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6차 산업의 관점에서는 충분하게 이제 정확하게 좀 먹고 살아보려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이 보시는 현장과 뭐 그 얘기를 좀 현장의 느낌. 예,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뭐 변호사님 이야기에도 다 나왔지만 이제 사업 계획 변경이 되었다. 이제 근데 뭐 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 변경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보조금 지원 사업 자체가 이 목적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목적 사업은 그 목적 이외에 어떤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은 협의를 해야 된다는 단서가 꼭 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하고 이제 승인받고 난 이후에 이게 지금 내용이 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를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고 또 감독 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좀 설명이 좀 뒤따랐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작진이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경북농업기술원과 네. 농촌진흥청에 이 관련해서 사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덜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BRC 벙커에서 저희가 다루게 된 이유도 세금이거든요. 네.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변경된 후에 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금의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해당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빅벙커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산업 관광에서 우리 2000년도 사업으로 그 관광농원 하고 관광농원 및 체험 장 조성하는 용도로 이제 보조금 신청 들어왔었을 때 그때는 이제 관광농원으로 다 허가할 수 있다는 승인 개발 계획 그 승인까지 해서 첨부해서 이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적합했었거든요. 보조금법에 보면은 제 10조에 보조금 교부 결정했을 때 중앙관서의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법령이나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알아봤어요. 목적이 다 맞아요, 그죠? 6차 산업을 하는 그 속에 관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야영장 시설 자체가 관광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죠, 그죠? 그랬고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도 그건 허가 다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관광농원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였죠. 이미 받은 상태고 그걸 첨부를 해가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파악했었을 때. 보조금 교부를 해주지 말아야 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부 결정을 해줬어요.
네, 들으셨다시피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자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뭐 지급을 했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4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그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관광농원으로 변경한 것이 이제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 경미한 내용이 변경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뭐 재량 얘기도 나오고 자의적 판단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그 어찌 보면 뭐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사업 추진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오는 시행착오라든지 또 해석의 여러 가지 분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결국 작은 시골 마을에서 뭐 그죠 인근에 함께 거주하는 분들끼리도 이런 뭐 송사가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다면 이런 틀이라면 이 틀 안에서는 이 동네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죠 6차 산업이라는 것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이제 6차 산업에 관한 이제 정확한 뭐 개념 정립과 인식 부족이 전국적으로 거의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인만 6차 산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초창기에는 이거보다 더욱 더 심한 부분도 있었었고 특히나 보조금에 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농부들에게 사실 보조금이라는 건 정말 담배와 같은 세금이고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 앞서 말했던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다만 몇천, 한 1억만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혹여 이제 전국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엉뚱한 사업자가 받아가서 제대로 된 세금이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 농부뿐만 아니라 관계된 이제 6차 산업과 관계된 담당자들의 교육들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6차 산업이 제대로 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6차 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보조금 사업 관련돼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뭐 자격 취득, 허가, 승인 관련돼서 다 이제 행정 그 서류 작업과 현장에 안 맞는 거죠. 괴리가 생기고. 또 같은 비슷한 관련법이 농지법과 또 국토법이 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판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지금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거 전국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6차 산업 관련돼서 이렇게 다툼이 발생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산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지면. 그럼 국감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또 지적하고 막 시의원들이 지적하고 막 이러면 이 예산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축소가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다고 팍 깎아버리고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6차 산업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뺍시다. 농촌 산업 살리기. 활성화하기 위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을 투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이제 제보자의 어떤 문제들 뭐 그런 것들만 막 부각돼 버리면 또 아까 90% 우리 농민들과 또 규농규청을 원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보조금이 단비와 같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비가 또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은 살펴보되 보조금 사업을 좀 제대로 돼야겠죠. 이게 이렇게 구조를 잘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 있잖아요. 제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만 이게 초장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초장에 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은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 당장에 부드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초장에 모든 것을 좀 더 명료하고 단순하면서도 클리어하게 해야 더욱 요소요소의 그 단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차 산업 인증제도라는 게 있다면서요, 박사님? 이 대목을 또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은 이 해당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차 산업 인증을 이제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그 어떻게 보면 6차 산업 인증에 대한 인증제라는 부분은요, 이제
관할시 시도 내에 6차 산업 지원센터로부터 실질적인 6차 산업에 대한 인정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렇게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6차 산업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체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특정 한 농가의 영농법인의 영달을 가져오기보다는 그 지역적인 부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자는 게 최근에 대한 이제 인정 요건의 점수가 이제 표현 기준에 되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농촌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산만 담당했다면 이제 그런 농업이 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생산만 해 이런 곳이 아니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많이 이제 곁들여짐으로 인해서 먹거리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는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공존하는 곳으로 이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6차 산업 전도사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요. 전도사라는 용어는 좀 잘 안 맞아요. 전도사라는 표현 그런 것 같네요. 네, 더 좀 이렇게 새로운 거, 프레시한 거예요. 아우,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6차 산업은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평생 제가 이 길을 걸어갈 거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는 곳은 언제까지나 농촌 미래의 희망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미래도 되게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네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6차 산업이 되게 중요해요.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야죠. 다 지금 수도권에 우리 저번에 방송했지만 수도권에 몰려 살고. 그럼요. 근데 뭐 이렇게 계속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런 6차 산업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죠. 네네. 화가 나신 건 아니죠? 아, 네. 우 박사님. 자, 육 차 산업은 농촌 미래다. 나누기 사업이 아니라 정말 곱하기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소멸을 예방하는 백신 같은 정책. 농가 부양과 혈세 사이에서 6차 산업이 성공하기. 2주간에 걸쳐서 6차 산업과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결국 보조 사업자는 명확한 사업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관계기관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6차 산업의 어떤 소기의 목적대로 그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거듭나지 않을까,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또 바람을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